그리고 오늘 또 빌 게이츠. 근데 빌 게이츠 오랜만에 이거 사진 봤는데 너무 늙었더라. 물론 제가 빌 게이츠를 그렇게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야, 빌 게이츠 아저씨 사진 보니까 너무 늙었어. 빌 게이츠가 말하길 2020년까지 코로나 유행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부터 6개월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13일 CNN에 출연해 앞으로 4 내지 6개월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여름에는 지금보다 정상 생활에 가까울 것이지만 외국의 코로나19 극복 노력을 지원하지 않고 미국 내 백신 접종 비율이 높지 않다면 2022년 초에도 바이러스 재유입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빌 게이츠는 슬프게도 술집과 식당 역시 영업을 계속 중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사태를 잘 관리한다면 12 내지 18개월 후쯤 정상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수십만 명의 추가 사망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라고 당부했다. 빌 게이츠는 내 차례가 오면 나는 백신을 맞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 않아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속보도 뭐 여전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뭐 지방 도시에서 지금 계속 여기 뭐 김포서 9명 코로나19 양성 판정, 가족 간 감염 사례 이어져 뭐 여기 뭐 여기저기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일일이 다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조금씩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회의 분위기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지금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암울해. 젊은 친구들도 암울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울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는 우울해가지고 뭐 자살을 한다든지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우울함 때문에 좀 더 안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에서 지금 뭐 얼마 전에 코로나 블랙이었나? 코로나 블랙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지금 조사 결과 코로나 블루 치유를 위해 국민들이 가장 하고픈 것이 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일단 69% 그러니까 70%가 여행이라고 합니다. 70%가 여행을 가고 싶다. 이 여행이 주는 힐링은 이건 정말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정말 직장인분들 아니면 뭐 자영업자분들이든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나도 그렇고 나는 그냥 여행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떠나가지고 내 친구들만 봐도 사업을 하든 출퇴근을 하든 정말 1년에 휴가 2번, 상반기, 하반기 2번 이렇게 몰아써서 확 몰아써가지고 자기한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돈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쓰면서 호화로운 여행을 갔다 오는 딱 그것만 보면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뭔지 알죠? 정말 진짜 내가 올 한 해 열심히 해가지고 내 연말에 어디 가서 정말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올 거야. 라면서 이렇게 달리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지금 그게 없어지니까 달리는 그 목표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돈 어디다 쓰느냐? 그 돈 다 명품 사는 데 쓰고 차 사는 데 쓰고 여러분들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한번 자세히 봐봐요. 길거리에 다 새 차야. 외제차 판매 통계량만 봐도 작년 이맘때보다 고급 외제차 훨씬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행을 며칠 갔다 오면 그 에너지가 꽤 오래 가요. 길면 진짜 한 두세 달까지도 가. 그때 그 여행 재밌었는데. 그래,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가야지 하는 그 에너지 있잖아. 그 희망. 그게 한 2개월, 3개월 가는데 명품을 사거나 뭐 차를 뭐 이렇게 지르거나 뭐 이런 걸 물욕으로 채우잖아요. 그건 며칠 안 가요, 그거.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이 뭐 백을 한 개 샀어. 그거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절대 오래 안 가.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 시계 한 개 딱 찼어. 시계 뭐 이거 처음에 샀을 때 딱 걸었을 때 이러지. 계속 메고 다니면 막 땀 차고 무겁고 막 짜증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우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힐링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이 치유, 힐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70%가 여행을 하고 싶다. 이게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화가 13%, 사교 13%. 사교, 사람과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해소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거든. 이게 또 13%가 되고 스포츠가 4%. 제일 큰 게 여행입니다. 70%. 여행을 왜 가고 싶은지 아세요? 저는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왜 여행을 가느냐? 답답해서 가는 거예요. 정말 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정말 이 답답함이 심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저는 그 정도까지 자주 가거든요. 숨이 안 쉬어져요. 누워가지고 잘라고 딱 이렇게 눕잖아. 이 숨을 쉬어도 뭔가 통쾌하지가 않아. 진짜 그 정도까지 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확 분산을 해버리고 싶은 거야. 방출을 해버리고 싶은 거지. 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기사는 뭐가 뜨느냐? 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잡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2개월 내지 18개월이 걸린다. 이런 기사 뜨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어. 응? 아, 그리고 오늘 또 이런 기사가 한 게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완치 60대 숨진 채 발견. 격리 치료 중 우울증. 어, 올해 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격리 치료 중 우울증이 발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50분에 포천시 한 주택 마당에서 이 집 사는 6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잘 이겨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얻은 그 우울증, 그거는 마음에 남아 있었고 이 우울증이라는 게 자라요. 씨앗 같은 거야. 그게 그냥 처음부터 그게 그냥 훌훌 털어내지 못하면 그거를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피어나는 거죠. 점점 자라. 그러면 이제 점점 심각해지지. 그 초반에 없애야 되는데. 스튜디오스 자살한 경우도 있어요. 스튜디오스뿐만 아니라 직업군별로 자살하시는 분들 꽤 많을걸. 대한민국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만데. 근데 그거 자살하는 사람이 모든 기사가 다 나오진 않거든요. 자,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또 심리 상태. 요거는 남자들의 하나인 것 같은데 남자의 젊은 청년들 이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학교 못 가고 알바 없고 군대 나가자. 20%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학 생활과 아르바이트 등의 제약이 따르면서 군에 입대하려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이참에 어차피 사회에서도 할 거 없는데 군복무나 빨리 갔다 오자. 근데 나는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 시기에 이것저것 하다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뭐 안 되면 군대라는 거, 대한민국 남자한테 군대는 이거는 진짜 무조건 풀어야 하는 숙제예요. 빨리 갔다 오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차라리 군대를 가. 난 이거를 되게 격려하고 싶어요. 진짜 이런 시기에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거야. 갈 곳이 있다는 게. 1년 반이나 받아줘. 진짜 1년 반 군생활하고 딱 나오잖아. 코로나 사라져 있을 수도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맞아. 이 시기에 또 군대 가면 만약에 또 집에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살고 있는 이런 젊은 친구들한테는 또 효도하는 거지. 안 그래도 집안에도 힘들 텐데 군대 가면 집에서 생활비도 안 주게 되고 하니 집안 부담도 들어주는 거고 얼마나 좋겠어. 지금 군대 가려고 해도 안 될 거 가서 난리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군대도 이게 부대마다 또 이게 가는 이게 경쟁률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군대 아직 안 갔다 왔다. 그런데 군대 갈 나이 됐다. 빨리 갔다 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도 봤습니다. 요런 기사가 한 게 있더라고요. 아이 낳자에서 삶의 진로 방향 틀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목표로 출산 장려 대신 삶의 질 제고로 잡았다. 출산율 제고를 정책 목표로 삼고 지난 14년 동안 총 185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이 오히려 0명대로 곤두박질 치자 정부는 이제서야 정책 방향을 틀었다. 진짜 씨.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출산율보다는 이 사람이 잘 살아야 삶의 질이 좋고 좀 이렇게 살만 나야 여유가 있어야 애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집에 가족이 한 명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애를 낳으면.
그럼 한 명 더 많아지면 그만큼 그 가족들이 살 공간, 집이라는 게 커져야 되고 있어야 될 텐데 그 집 문제 잡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뭔 출산율 얘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일단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혼 부부라든지 아니면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애들이 없는 부부라든지, 그러니까 곧 애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연령대의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삶부터 개선을 해줘야, 이런 사람들이 살만해야 그때 다시 이제 애 낳아 볼까 여유가 있어야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안 그래?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애를 낳고 싶겠어. 결혼하기 싫은 이유는 경제적 문제인가요?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포기를 하죠. 뭐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9포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무조건 연애 포기, 결혼 포기는 제일 처음부터 있었어요. 일단 경제가 안 받쳐준다. 연애랑 결혼부터 포기해요. 그리고 이혼율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한국에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그게 1위입니다. 이혼 이유, 이혼 사유 1위.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맞아. 아무리 이게 초반에 사랑으로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도 나중에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무조건 발목 잡거든. 사람이 살다 보면 초반에는 사랑으로 이렇게 살겠지만 나중에 좀 시간이 가다 보면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좀 더 좋은 삶을 누려보고 싶기도 하고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불행은 시작하게 되고, 그 불행감, 그런 짜증을 누구한테 푸느냐? 서로 푸는 거지, 부부 사이에. 그러다가 부부 사이 멀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부 사이의 관계, 싸움 이런 건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들, 요즘 제가 되게 자주 쓰는 말인데,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요즘 시대가 딱 그래. 옛날에는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사다 주지 않아요. 돈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즘 그 말이 바뀌었어.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사다 주지 않아요. 돈은 미친 듯한 행복을 사다 줘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해외 소식 한번 볼까요? 해외 소식도? 자, 지금 해외는 오늘도 하루에 지금 오늘 터키에서 터지는 바람에 하루 확진자 수가 133만 명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 그 와중에 이제 또 미국 뉴스부터 좀 이렇게 보자면, 미국 곧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백악관에서 또 이런 소식이 나왔네. 트럼프 백악관 직원 백신 접종 나중에. 나도 아직 계획 없어. 트럼프 안 맞는데. 자, 봐봐. 트럼프가 지금 만약에 안 맞는다고 한다. 근데 얼마 전에는 오바마, 클린턴, 부시 다 같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백신을 맞게 된다. 우리부터 맞겠다. 우리 먼저 맞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안 맞겠대. 참. 뭔가 자꾸 본인의 이미지를 뭔가 깎아내리는 듯한. 렘데시비르도 맞았으면서 뭐 그 백신 한 개 못 맞아. 참.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백신 접종 계획이 잡혀 있지 않지만 적당한 시기에 접종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적당한 시기. 적당한 시기가 언제야? 적당한 시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맞고 이제 부작용 걸려서 죽을 사람들 죽고 부작용 다 잡히고 백신이 완벽해졌을 때 그때 맞겠다. 뭐 이런 뜻인가? 물론 일반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불신이 가서 난 지금 백신 못 맞겠다. 나중에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한 나라의 미국 대통령이잖아. 그리고 그 백신들 이 대통령 직접 투자해서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안 맞겠대. 그럼 좀 이건 좀 그림이 이상하지 않나? 근데 뭐 때가 되면 적당한 시기에 맞는다고 하니 아예 안 맞겠다고 소리 안 했잖아요, 그죠? 적당한 시기가 오겠죠, 뭐. 미국의 목표는 내년 3월까지 1억 명 접종. 그 다음에 내년 6월까지 집단 면역을 완성시킨대. 내년 6월까지. 미국의 목표는 이렇대. 전국
290만 명분 배포 시작, 3주 내 투여 가능한 접종소 보내, 3부 요인 100억간 인사 등 접종, 확진 후 회복 트럼프는 불확실. 올 4천만 도즈 전역에 뿌려. 내년 하반기 75% 면역력 형성. 내년 3월까지 1억 명 접종 후 6월 달까지 집단 면역을 완성시킨다. 집단 면역이면 제가 알기로는 60%였나요? 70%였나? 인구의 그 정도가 면역이 돼야 그게 이제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됐다, 그렇게 해냈다, 그러면 굉장히 또 전 세계적으로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거니, 이런 도전에는 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물론 뭐 여기 채팅창에 올라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절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도전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이거는 굉장히 칭찬해야 될 부분이에요. 먼저 이렇게 직접 이 약을 테스트하는 그런 격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 성공했다, 그러면 뭐 다른 나라도 빨리빨리 본받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면 또 하루빨리 또 좋은 날이 올 수 있지 않나. 실패한다? 실패하면 뭐 그럼 뭐 이제 3년, 4년, 5년 더 가는 거지 뭐. 그리고 미국 코로나 억제 희망 백신 배포 시작. 14일 첫 접종.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접종을 하기 시작하겠네. 나중에 또 이제 기사 막 나올 거야 또. 접종 시작했다. 또 첫 접종자는 누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부작용자 누구다,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 이 기사 또 확 나올 겁니다.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온 속보인데, 스가 코로나 확산에 결국 고투 트랩을 중단 결정. 와, 아직 난 이 기사 보고 아직도 중단을 안 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일본 아직도 고투 트래블이었어? 그러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 왔으니 일본 국민들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스가가 잘 못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시겁해가지고 고투 트래블을 취소를 한 건가? 고투 트래블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만이요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대만 얘기를 하냐면, 대만도 이게 대만 사람들끼리 안에서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만은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매년마다 탑 4 안에는 항상 들어, 대만이. 근데 제가 대만을 자주 가봤잖아요. 정말 외국인이 대만에서 뭐 이렇게 뭐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살기에는 진짜 좋아. 그리고 보면 또 제 대만에 아는 지인들이 많잖아. 그 친구들이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지금 뭐 대만에는 클럽 그대로 다 운영하고 있고요. 여행 다니고 있고 여기저기 맛집들 다 오픈하고 있고, 뭐 카페 맨날 뭐 예쁜 카페 찍어 올리고 뭐 사람들 바글바글 하고, 그냥 뭐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또 자세히 보면 야시장, 대만은 야시장, 나이트 마켓, 이게 야시장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길거리 보면 마스크 안 쓴 사람들도 꽤 많아. 지금 또 이거 속보 올라왔는데, 싱가포르도 화이자 백신 승인, 전 국민 무료 접종. 싱가포르는 뭐 충분히 이 정도의 돈은 가지고 있죠, 그죠? 내년 3분기까지 충분한 백신을 확보 예상. 시민, 장기 거주자의 무료 제공. 싱가포르 정부가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을 승인했다. 싱가포르에 앞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한 국가는 영국, 캐나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미국, 쿠웨이트. 많네.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죠? 싱가포르는 반강제적이라. 싱가포르 거기도 어떻게 보면 독재죠. 싱가포르도 독재인데, 약간 이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싱가포르를 약간 뭐 성공한 북한. 북한이 성공하면 이제 싱가포르 되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도 보면 막 저 위에서 막 권력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부패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 많은데, 근데 딱히 뭐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잠잠하잖아. 왜냐하면 돈이 많고 하니 국민들이 다 잘 살아. 별로 뭐 불만이 없어. 그러면 뭐 솔직히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게 삶이 안 좋아지고
삶이 안 좋을 때 그때 막 나라에 대한 불만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 뭐 딱히 뭐 불만 가질 게 없으니까 다 잘 사니까 그냥 뭐 위에서 뭐 어떻게 해 먹든 그냥 뭐 내쁘는 거지. 아 뭐 나도 잘 사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아 그리고 이거 오늘 이거 크게 떴는데 중국 시노팜 백신 페루에선 시험 중단 바레인은 사용 승인. 바레인 시노팜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지난 19일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두 번째 페루 신경마비 우려 임상시험 잠정 중단. 아랍에미레이트에 이어 두 번째로 이제 바레인에서 승인을 했고 페루는 신경마비가 왔다네. 부작용 우려로 페루 보건당국이 중국 국영기업 시노팜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바레인 정부가 이 업체의 백신 사용을 공식 승인했다. 근데 진짜 급한 나라들은 중국 백신이든 러시아 백신이든 팔아주면 바로 쓸걸요. 특히 그 저번에 필리핀 대통령 그랬잖아. 중국 백신도 믿고 러시아 백신도 믿는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또 이런 나라들이랑 비교하면 한국은 약간 지금 약간 이런 거지. 어떤 나라들은 이런 거야. 야, 먹을 게 없어. 아무거나 줘.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면 다 먹을게. 그냥 살기만 해줘. 그냥 먹을게. 아무거나 먹을게. 이런 나라가 있는 반면 한국은 지금 고르고 있어. 아, 중국 거는 안 먹을 거야. 아, 러시아 것도 좀 별론데 미국 게 제일 낫지 않나? 난 미국 거 먹을 거야. 아, 영국 거 저건 좀 애매한데. 한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자세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도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야. 안 그래? 아,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게,